수학 선생님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수학이 가장 쉬웠어요. 수포자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포기할 시간에 한 문제라도 더 풀어라. 악플 괜찮겠죠? 너무 재수없게 간 거 아니에요? 야, 너도 수학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안녕하세요. 저는 세롱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조재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개학이 계속 늦춰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학업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해야 하는지 선생님이 생각하는 수학 공부 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수학 공부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수학이라는 과목의 특성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수학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개념 간의 연관성이 상당히 큰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전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만 다음 개념을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개념을 탄탄하게 쌓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건축에서도 기초공사를 튼튼히 해야지 어떤 걸 쌓아도 무너지지 않잖아요. 수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반복학습 제일 중요해요. 개념 공부랑 문제풀이를 반복하세요. 왜 이미 풀었던 문제들을 두 번, 세 번 풀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 똑같은 영화를 두 번, 세 번 보는 걸 생각해 보세요. 두 번, 세 번 보면 처음에 봤던 내용뿐만 아니라 처음에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볼 수 있잖아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풀다 보면 처음에 파악하지 못했던 개념이나 새로운 풀이 방법들을 생각해낼 수 있어요. 또 반복학습의 좋은 점은 문제를 푸는 속도도 빨라져요. 우리 시험을 생각해 보면 제한된 시간 안에서 정해진 개수의 문제들을 풀어나가려면 문제를 푸는 속도도 중요하잖아요. 아는 문제를 빨리 풀수록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고, 다 풀고 나면 검사할 시간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반복학습은 어떻게 하냐? 최소 3번. 3번은 반복해야 하고, 쌤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은 형광펜을 활용하는 거예요. 형광펜을 색깔별로 최소 3개를 준비해서 공부할 때마다 공부한 문제 또는 그 페이지에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면서 이 부분을 몇 번째 공부하는지 표시하는 거예요. 만약에 3번 반복해서 풀면은 형광펜 3개 색깔로 밑줄 쳐져 있겠죠. 이렇게 하면 내가 어디까지 공부했는지 또 몇 번 공부했는지까지도 한 번에 파악하기 쉽습니다. 둘째, 풀이 과정을 정리해라. 고등학교로 올라오게 되면 특히나 중학교 수학보다 더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여러 개념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풀이가 길어지고 실수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풀이 과정을 정리하게 되면 이러한 실수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실수를 한다고 해도 그 적어놨던 풀이를 되짚어가면서 어디에서 실수했는지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또 최근 평가 경향이 서술형이랑 논술형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풀이 과정을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면 서술형, 논술형 문제에도 자연스럽게 대비할 수 있겠죠. 풀이 과정은 문제집에 푸는 것보다 풀이 노트를 따로 만드는 걸 추천할게요. 문제집에 풀면 우리 여러 번 풀 수 없잖아요. 마지막 셋째, 자신의 수준에 맞는 문제집 풀기. 본인에게 너무 어렵거나 또 너무 쉬운 문제집을 선정하게 되면 투자하는 시간에 비해서 학습 효율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해보고 본인의 수준에 잘 맞는 교재를 찾아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내 수준에 맞는 문제집은 어떻게 찾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70% 정도는 스스로 풀 수 있고, 나머지 30% 정도 문제는 어려운 문제로 구성된 문제집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알고 있는 것도 복습하고 확인하면서 새로운 지식까지 얻을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 문제집을 살펴보면서 내가 풀 수 있을 법한 문제랑 어려운 문제가 대략 어느 정도 있는지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소화할 수 있는 만큼의 문제 양이 들어가 있는지도 따져가면서 고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개학 전인데요. 이 시기에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이 시기 중요하죠. 첫 번째는 작년까지 자신의 수학 공부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어디였는지 생각해보고 복습하기. 수학에서는요, 예습도 중요하지만
지나온 것들을 다시 보고 기본기를 튼튼히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이전에 배웠던 것들을 개념 위주로 복습을 하고 대표 유형들을 풀어보면서 유형별로 접근법을 다시 공부하거나 아니면 평소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로 소홀했던 부분들 있죠. 그 부분을 충분히 공부하면서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모의고사 풀어보기. 고등학생들에게 있어 원래 3월은 모의고사라는 중요한 시험이 있죠. 아마 개학을 하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건데요. 모의고사는 현재 본인의 수학 실력을 전국에 있는 학생들과 비교해 볼 수 있고 구체적인 수학 학습 전략을 만드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 대비 차원에서 기출문제를 실전하고 유사한 환경에서 한 번쯤은 미리 풀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 아래 사이트 들어가시면 학년별로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정 영역이 부족한 경우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이 경우에는 부족한 단원의 문제를 난이도별로 차근차근 푸는 걸 추천하는데요. 일부 단원이 부족하다고 문제집을 또 사기에는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EBS 프로그램 중에서 인공지능 단추라는 프로그램을 추천해요. 단추라는 프로그램은 50만 개 교재랑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자신의 수준에 맞는 문제를 단원별로 추천해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인데요. 모든 단원의 문제를 온라인으로 풀긴 좀 그렇고 일부 단원이 조금 부족하다 싶을 때 활용하기 딱 좋아요. 자신이 부족한 단원을 지정해서 문제를 여러 개 풀어볼 수 있고 이 단원보다 더 어려운 문제 또는 더 쉬운 문제를 선택해서 풀 수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공부하기 딱이에요. EBS에 좋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EBS를 활용하세요. 선생님,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뭐예요? 많이 하는 질문? 오늘 진도 어디까지 나가요? 아니면 오늘 급식 뭐예요? 이런 것들? 수학 선생님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수학이 가장 쉬웠어요. 농담이고 쌤은 원래 수학과를 진학하려고 한 생각은 없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대학 수학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대학에서는 문제를 푼다기보다 증명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수학이랑은 또 다르고 되게 새롭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냥 수학이라는 과목이 재밌어서 수학과를 가게 됐죠.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대한민국의 많은 수포자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포기할 시간에 한 문제라도 더 풀어라. 악플 괜찮겠죠? 너무 재수없게 간 거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학생들이 여러모로 힘들겠지만 이 시기를 발전의 기회로 삼아서 노력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학교에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랄게요. 야, 너도 수학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안녕.